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부학교나 신혼부부학교, 또 결혼 예비학교에서 하는 그 네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보통 자아상의 치료, 상처의 치유죠.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 주에는 보통 남녀의 차이, 생리적인 차이, 남녀의,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황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의 차이. 세 번째 주에는 재정에 대해서, 돈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보통 네 번째 주에는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신혼부부학교는 결혼한 지 한 5년 미만의 부부들이 지원해서 공부하고요. 결혼 예비학교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커플들이 지원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학교나 신혼부부학교,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알게 돼서 우리 결혼예비학교 출신들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나, 결혼한 지 5년 이후에 된 사람들을 이렇게 폴로업 체크해 봤더니 한 1000명 중에 3커플만 이혼하고 나머지 커플들은 대체적으로 잘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이 예비 교육, 또 신혼부부들이 또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 네 가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자아상의 치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아상의 치유는 정말 모든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분주하고 정말 대립과 증오가 또 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또 취직해서도 직장 생활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부모 밑에서 또 자란 우리 자녀들이 유복하게 정서적으로 충분한 만족, 욕구 충족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지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의 태도, 과잉 보호를 했다든가, 차별적, 선택적 사랑을 했다든가, 또는 완벽주의, 과잉 보호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보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매일 다퉜다든가 이혼했다든가 여러 가지 부모의 생활 태도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또 빈곤,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상처를 주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도시 빈민으로 이렇게 자란 것들이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완전 치유는 죽을 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 잠재 속에 남아서 자기를 굉장히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결과적으로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불신감을 갖게 되고, 거절이나 불행에 대한 두려움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되고요, 죄책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방어가 많습니다. 또 마음을 잘 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게 되고요,
또 예민합니다. 반응이 예민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그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존귀히 여김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실수를 해도 용납받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와 안전감을 안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다 채우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 상처의 치유, 자아상의 치유,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큰 물결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 1명, 2명 나는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절대 용납을 하면서 키운 애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되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 자아상의 치유를 받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서적 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서적 틀은 보통 만 3세까지 80%가 형성되는데요. 이 정서적 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사랑에 빠질 때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페닐에틸 아민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마약의 한 50배 정도의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주위에서 말리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랑하겠답니다.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 페닐에틸 아민의 그 물질의 유효는 1년에서 2년 가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성장 과정에서 받지 못한 욕구를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배우자도 그 욕구를 줄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요구하다가 지치고 갈등은 깊어지고, 또 갈등이 깊어지면 여자들은 성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가장 중요한 성감대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성관계도 할 수 없고, 또 이것이 더 확대되면 결국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상의 치유는 서로 상대방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치유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된 부부의 하나됨은 견고하고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부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런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황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내가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자아상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